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뭘 먹어도 잘 안 삼켜지고 말도 자꾸 꼬이고 이게 혹시 치매 전조인가요? 몇 달 전 76세의 김순애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0세 내과의사 정명수입니다. 40년 넘게 노인들의 건강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침이 마르면 뇌가 먼저 늙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요즘 들어 입이 자주 마른다, 밤에 물을 자주 찾는다, 말하다가 침이 안 나와 목이 자주 맨다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왜 침 분비가 줄면 뇌 기능이 위험해지는지, 치매와 침샘 기능의 놀라운 연관성, 그리고 입 마름을 막는 하루 3분 실천 루틴까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입이 절대 마르지 않는 촉촉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에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작은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적셔주는 게 아닙니다. 뇌 건강의 숨은 경고등이자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침은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숨 쉬고 있을 때도 침샘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중요한 침샘의 활동이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율신경 기능의 저하입니다. 침은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이지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침이 마를까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침샘이 마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침이 마르는 7가지 주요 원인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화 자체로 인한 침샘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 침샘을 구성하는 세포가 줄고 침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둘째,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특히 고혈압약, 항우울제,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등 무려 700종 이상의 약물이 침샘을 억제합니다.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이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셋째, 자율신경 기능의 저하. 침은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는데 이 신경은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둔해지고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 과도하게 예민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넷째, 구강위생 상태 악화.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빠지거나 틀니를 사용하게 되면서 구강 내 자극이 줄고 침 분비도 덜 일어나게 됩니다. 치은염이나 세균 증가도 침샘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다섯째, 호르몬 변화.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는 침샘 분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부터 입 마름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섯째, 체내 수분 부족 경미한 탈수.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않게 되고 물 섭취가 줄어들면 침의 원료 자체가 부족해져 입안이 마르게 됩니다. 일곱째, 자가면역 질환 예의 쇼그렌 증후군. 이 질환은 침샘과 눈물샘을 직접 공격하는 면역 질환입니다. 고령층 여성에게 흔하며 침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극심한 구강 건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중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마름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침이 마른다는 건 침샘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침이 마르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율신경 기능의 저하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체온, 침샘 활동 같은 생명 유지 기능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자율신경의 반응 속도와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이 느려지고 입안이 건조해져도 반응이 무뎌지죠.
특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되면 침 분비는 확실히 억제됩니다. 그 결과 입이 쉽게 마르고 음식을 삼키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말이 꼬이거나 발음이 불분명해지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침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입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점점 자극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입은 뇌와 연결된 가장 활발한 자극센터입니다. 씹고, 삼키고, 말하는 모든 동작은 뇌에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침이 마르고 이 자극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정보도 줄고 뇌의 활동 자체가 둔해집니다. 이렇게 뇌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면 기억력 저하에서 판단력 저하로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신호들 혹시 겪고 계시진 않나요? 음식이 자꾸 목에 걸리는 느낌, 자다가 입이 바짝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나는 경우, 말할 때 자주 목이 메거나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입안이 자주 헐거나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 틀니가 헐겁고 들러붙지 않는 경우, 이 모든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 건강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치매 초기 환자들이 다음과 같은 구강 관련 증상을 보입니다.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짐, 물이나 음식 삼킬 때 사레가 자주 걸림, 입안이 헐거나 감각이 둔해짐, 침을 삼키는 속도가 느려짐. 이런 변화는 단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입을 조절하는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치매센터 연구에 따르면 침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든 고령자 집단에서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강 내 건조증을 겪는 분들이 단기간 내 기억력 저하, 이름 혼동, 길 찾기 어려움 등이 인지 기능 이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침이 줄어드는 건 입이 건조하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치매로 가는 몸의 초기 알람일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침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침샘을 자극해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 하루 3분 루틴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혀 스트레칭 운동.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혀를 입안에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반대 방향도 10바퀴. 혀는 침샘과 직접 연결된 근육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귀 밑샘, 턱 밑샘, 혀 밑샘이 자극을 받아 침 분비가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두 번째, 귀 밑 침샘 마사지. 양쪽 귀 밑 턱 아래를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가볍게 2-30초 마사지해 줍니다. 이 부위에는 귀 밑샘이라는 큰 침샘이 있어 손 자극만으로도 침이 솟듯 분비되게 됩니다. 세 번째, 입술을 닫은 채 침 삼키기 운동. 입술을 꼭 다문 상태에서 침을 꿀꺽 삼키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건 침샘뿐 아니라 목 안쪽 근육, 그리고 연하 반사 삼킴 반응까지 깨우는 운동입니다. 네 번째, 무설탕 껌 또는 레몬수 활용. 낮에 입이 바짝 마를 때는 무가당 껌을 가볍게 씹거나 레몬을 한 조각 넣은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침 분비와 타액선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 루틴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침샘은 자극을 주면 다시 살아나지만 방치하면 점점 기능을 잃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씹고, 돌리고, 삼키고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침은 단순히 침이 아닙니다. 입안에서 시작된 건강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침은 수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가지의 효소, 면역 단백질,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첫 번째 면역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침이 충분히 나오는 사람은 입속 세균이 줄어들고 잇몸과 치아가 건강해지며 음식 섭취도 편안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 결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 수치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다. 전신 염증에서 비롯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실제로 입속 세균이 많아져 생긴 잇몸 질환은
뇌로 염증성 물질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입안에서 시작된 만성 염증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고 뇌에 도달해 뇌세포를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여러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입안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침이 나오는가 마르는가 하루 3분 침샘을 자극하는 습관만으로 여러분은 지금 치매 예방, 염증 예방, 전신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루틴을 시작하신 겁니다. 입속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바뀝니다. 76세 김순애 어르신이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입이 마른 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제 몸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낸 거였네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하루 3분 침샘 자극 루틴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더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음식도 잘 넘기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침이 마르면 뇌가 위험하다는 것, 침 분비는 뇌 자극, 면역, 염증에 모두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침샘은 자극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치매를 막는 가장 쉬운 습관이 시작됩니다. 치매 예방은 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입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은 침샘을 마르게 만들고 뇌까지 피로하게 만드는 생활 속 무서운 적입니다. 첫 번째,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입을 벌리고 자거나 평소에도 입이 자주 벌어져 있다면 침샘은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입안이 바람에 직접 노출되면 침은 증발되고 점막은 말라붙고 염증과 세균도 늘어납니다. 코가 막히지 않았는데도 입으로 숨을 쉰다면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물을 너무 자주 무작정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만 마시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계속 물만 마시면 오히려 침샘이 스스로 자극받을 기회를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중요한 건 씹는 자극입니다. 수분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씹고 움직이고 침을 삼키는 활동이 있어야 침샘은 깨어납니다. 세 번째, 지나친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그 결과 침샘은 완전히 억제됩니다. 말을 자주 하거나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분들도 긴장이 많은 상태에서는 침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해결책은 짧은 명상, 깊은 폭식 호흡, 조용히 씹는 행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침샘은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생활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건조한 몸에서 촉촉한 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침이 줄어드는 걸 막으려면 무엇을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침샘을 살리는 음식 5가지, 그리고 반대로 침샘을 망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침 분비를 돕는 음식으로는 1. 레몬, 자몽, 귤 같은 시트러스 과일, 침샘을 직접 자극하는 천연산입니다. 2. 김치, 나물류, 된장국입니다. 씹는 자극 발효 성분, 침샘 기능 강화합니다. 3. 배, 당근, 오이입니다.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자연스럽게 침이 생성되게 해줍니다. 4. 김, 미역, 다시마입니다. 요오드와 점액질로 구강 점막 보호합니다. 5. 현미, 통곡물입니다. 오래 씹어야 하므로 침샘 자극에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침샘을 마르게 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2. 과도한 단 음식으로 특히 정제된 당입니다. 침 분비를 억제하여 구강세균 급증하게 합니다. 3. 술, 특히 소주, 위스키 등 고도수 알코올입니다. 침샘 조직을 손상시켜 분비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생야채, 발효식품, 통곡물 위주로 바꾸고 레몬수 또는 배즙을 곁들이는 식사를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입안이 다시 촉촉해지고 뇌에 가는 자극이 살아납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특히 침샘을 살리는 음식은 곧 뇌를 지키는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침을 늘리는 건 단순히 입안을 촉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뇌를 살리고 기억을 되살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내는 아주 작은 뇌 건강 루틴입니다. 실제로 침 분비가 늘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 신경세포에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도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구강세균이 줄어들면서 전신 염증 수치도 내려갑니다. 그 결과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또렷해지고 무기력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입 마름 하나만 고쳤는데 잠을 더 잘 자게 되고 대화가 편해지고 예전보다 기억이 잘 난다고 말하는 어르신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샘 자극은 단순한 구강 운동이 아닙니다. 이건 뇌를 다시 자극하는 리셋 버튼입니다. 하루 3분. 지금부터 3주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먼저 달라졌다고 말해줄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뇌 건강의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침이 줄면 대화도 줄어듭니다. 입이 자꾸 마르니까 말을 덜 하게 되고 말을 덜 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레 줄어들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내 말소리도 점점 줄어들고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혼자 조용히 퇴화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말수가 줄어든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말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단어를 고르고 문장을 조합하고 감정을 담아 표현할 때 수많은 뇌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그런데 침이 마르면 말하기가 불편해지고 말수가 줄고 결국 뇌를 자극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입이 마른다는 건 단지 불편한 게 아니라 대화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침샘 루틴을 통해 입을 살리는 건 물론 당신의 말, 당신의 교감, 그리고 당신의 기억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지는 하루, 그 시작은 입안의 촉촉함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보다 훨씬 먼저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입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침이 줄고 말이 줄고 사람과의 대화도 줄어드는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서서히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혀를 돌리고 침을 삼키고 귀밑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 그 사소한 실천이 당신의 입을 살리고 당신의 뇌를 깨우고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침샘 루틴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도 침샘 루틴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입 마른 어르신을 위한 하루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하루를 어떻게 구성해야 입이 마르지 않는지 꼭 이어서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입니다. 오전 7시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레몬 한 조각 넣으면 더 좋습니다. 혀 돌리기 10바퀴, 침 삼키기 10회, 귀밑 마사지 30초. 아침부터 침샘을 깨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전 8시 아침 식사 때는 생야채, 통곡물, 미역국 같은 씹는 음식을 포함시킵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피해 주세요. 침은 씹을수록 잘 나옵니다. 오전 10시 외출 또는 산책 전에는 무설탕 껌이나 배 조각, 말린 귤피 등을 5분간 씹어줍니다. 침이 말라 있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외출 전에는 입을 촉촉하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입니다. 오후 12시 점심 식사 때는 아침과 마찬가지로 씹는 음식 중심으로 드십니다. 식사 후엔 천천히 물 한 잔 해주세요. 오후 2, 3시 졸린 시간 뇌자극 타임입니다. 혀 돌리기 5회, 침 삼키기 10회, 귀밑 마사지 1분. 졸릴 때 입안부터 자극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에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세요. 천천히 오래 씹는 식사 권장합니다. 밤 9시 자기 전 루틴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혀 돌리기 10바퀴, 귀밑샘 마사지 30초 해주세요. 오늘도 침샘 잘 일했어 하며 입속 감각에 집중합니다. 하루를 입속 감각과 함께 마무리하세요. 그것만으로 뇌는 오늘도 잘 살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말이 부드러워지고 입이 덜 마르고 뇌가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입마름 시간표 시작합니다. 당신의 댓글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입에서 시작하는 뇌 건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입은 단순한 기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로 향하는 첫 번째 건강 출발선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